합시다. 자, 제가 그 두 번째 종이 한 장짜리 들은 거 있죠. 자, 된장 찜질이다. 우리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자, 이 된장 찜질이 어디에 제일 좋으냐 하니까 장, 대장, 소장, 장기 안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속을 싹 비우고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단식을 하고 저녁에 딱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 이제 단식 중에 하면 좋은데, 이제 원래는 제가 단식이라는 부분이 위에 있고 밑에 이 된장찜질이 나와서 거기 걸 출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단식 중에는 매일 하면 좋아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단식 중에 해야 되는데, 이 숙변을 제거하고 몸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하는데 이 된장찜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이나 대장이 있는 부위, 우리 배에, 그죠? 자, 그 부분 위에 할 건데요. 자, 된장찜질을 할 경우에는, 된장찜질을 한 후에 바로 관장을 해야 됩니다. 관장. 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된장찜질을 딱 하면, 장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장에 붙어 있던 게 다 장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면 창자 안에 들어있죠. 그걸 빨리 빼내야 돼. 그걸 안 빼내면 독이 되니까. 안 좋은 걸. 근데 뭐 들어있을까 했는데요.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고약 같은 게 들어있어요. 고약. 여처럼 찔그덩해요. 빼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막 덩치가 이따만 사람인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 예, 이건 이제 본인이 그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예민한 사람은, 그 단식 안 하고도, 이 죽염만 먹고 물하고 감잎차하고 이 생수만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숙변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근데 이제 고약한 사람은 단식을 10일 해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되게 애미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장 안에 머물러 두지 못하게 이 영양분도 공급하고 대장 안에 있는 노폐물을 뺄 때 이 된장찜질을 하는데, 이게 좀 막 복잡합니다. 뭐 해보려고 하면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뭐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진짜 뭐 이 중병이 들었다 하면요. 누군가 해야 되겠죠. 누가 해주겠어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죠. 집사람 제가 10일 동안 집에서 단식시킬 때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래 물어보면 잘 압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도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단식원에 가도. 누가 해주진 않아요. 그것도. 직접 본인이 해야 돼. 배워서. 먼저 일반 우리 집된장하고 그죠? 시중에 파는 된장하고 1대1로 섞어요. 왜냐하면 집된장은 너무 짜와서 그래요. 너무 짜와서. 그래서 그걸 두 개 섞어갖고 양이 1대1로 해가지고 짠맛을 순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배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양 제법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뭐 이렇게 제법 이렇게 뭉치 정도 해야 되겠죠. 양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양으로 보면 1,500g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판하는 500g짜리 세 봉지하고 그 양만큼 우리 그래서 그걸 섞어요. 그걸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무명 자루 같은 데다가 넣어요. 그거를 패 넣어 이렇게 넣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무명천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안에 넣어가 패세요. 그 두께를 한 2cm 뭐 이렇게 3cm 정도 될 만큼 패갖고 자루처럼 딱 우리 배처럼 만들어갖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차피 그 자루처럼 내가 패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겠는데, 자, 패서 골고루 패가지고 2cm 정도로 골고루 패서 준비한 다음 된장물이 배꼽에 안 들어가게. 왜냐하면 그걸 붙이면요. 된장물이 배꼽에 들어가면은 그 배꼽이 우리 잘 안 딱 그거 돼서 잘못하면 배꼽 안에 뭐 된장물이 들어가는 거기다가 반창고 같은 거나 뭐로 딱 해갖고 붙여요. 된장물 안 들어가. 그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배 위에 얹고 그 위에다 비닐을 갖고 딱 덮어요. 열이 골고루 펴지게. 그렇게 덮기도 하고 또 뭐 된장물이 나오니까 덮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덮은 양쪽 옆으로 또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재나 수건을 가지고 삥 돌리대요. 물이 흐르면 우리 옷이나 다른 데 안 닿게. 그렇게 이불 안 해놓고 하는 게 좋겠죠. 밑에 뭐 다른 거 깔아놓고 이렇게
장판이나 아니면 다른 비닐 같은 거 딱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뜨겁지 않게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데, 우리 그 팩 있잖아, 그죠? 팩. 조그만한 우리 배만한 이런 전기로 하는 팩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약간 따끈따끈하다. 견딜 만큼.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견딜 만큼, 됐다. 그런데 그게 열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처음에는 열을 좀 올려놨다가 살 낮춰가지고 그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팩을 먼저 꼽아놔갖고 데워놨다가 올리든지 해가지고 이게 된장이 차오니까 나중에는 천천히 오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뜨끈뜨끈하다 좋다. 그래서 팩 그게 온도가 거의 뭐 한 40, 50도 이런 게 맞으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하는 팩이 좋은데 팩을 좋은 걸 온도 조절이 되는 걸 딱 구해가지고 거기다 딱 얹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몇 시간 해야 되냐 하니까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정을 잘 맞춰야 돼. 오전 8시에 가 점심 먹을 때 끝내든지 이렇게 하든지 점심 후에.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지. 바쁜 사람은 하기 힘듭니다, 이게. 근데 건강해지려면 해야 돼. 입은 한 사람은 뭐 해야지 어차피 뭐. 그죠? 그래 해도 되고요. 좀 데워가지고 해도 되고. 어쨌든 뭐. 그래 안 해도 금방 데워지더라고요. 찜질팩이 전기 오면 바로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 온도를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떼고 나면은 뻘겋게 약간 뻘긋 하면 효과가 좋은 겁니다. 안 따갑습니다. 시원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할만합니다. 계좌팩은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복대를 가지고 이제 위에 딱 고정시키면 좋겠죠, 그죠? 복대를 가지고. 그러면 안 흔들리기도 하고, 다 위에 덮어놓고, 비닐 덮고, 위에 해갖고, 담요 탁 덮고 해갖고, 위에 탁 이렇게. 누워 있어야죠, 이제. 못 돌아다닙니다. 딱 누워 있어야 돼요. 시간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은. 근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게 해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속을 다 비워갖고 하면 좋아요. 속을 비워놓고 그렇게 하면 좋고.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뭐 이거보다 더 한 일도 해봐야죠. 근데 하고 나면요, 하는 동안에 약간 어지러움증도 느끼고 이런 게 하는 게 있는데, 좋은 호전되는 정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겁낼 필요가 없고요. 저기도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도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4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된장찜질하고 간장해야 된다 그랬죠. 예,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장을 할 때 물 1리터 정도 하고요. 물의 온도는 손을 딱 집어 넣으면 미지근해야 됩니다. 우리 살의 온도 비슷하게. 이게 찹거나 뜨거우면 안 되겠죠. 우리 항문 안에 넣을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그 정도로 하는데, 거기다가, 마금일이라고 약국에 가면 팔니다. 이게 마금일, 약국에 가는 파는 건 4알을 깨 넣고, 소금 2g. 이거는 그 비싼 소금 말고요. 그냥 이제 생활 죽염 같은 거나 이런 걸 해서 한 2g 정도 넣고, 그렇게 해 물을 싹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장을 하는데, 간장기가 저 뒤에 어디 갖다 놨지 싶은데 한번 찾아볼래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아니면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가서 달라 그래봐요. 예. 제일 밑에 쪽에 한번 보십시오. 간장하는 방법이 있죠. 단식 중에 1일 2일에 반드시 간장을 해야 되고, 된장찜질을 한 후에 반드시 간장을 해야 된다. 반복되지만 간장을 할 때는 정수기에 물 1리터나 1.2리터 정도를 미증하게 데워갖고 한 번이나 2번 정도 구운 식용 소금을 2g 정도, 3g 정도 넣고 마금일 내정을 깨어 넣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간장물이 다 준비가 되면 간장기 끝에 식용유나 참기름을 약간 발라야 잘 들어가게요. 근데 그 하는 동안에 빠지면 안 되면 딱 잡고 있어야 돼. 하는 사람이. 근데 여기 도 같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혼자서. 그 다음에, 이제 간장기를 물에 저쪽 물 있는 쪽에다 대고, 물 안쪽에다가 끝이 나오게 해가지고, 요렇게 누르면은 공기가 다 빠지죠. 물이 안에 딱 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도 딱 치켜가지고 안에다, 항문에다 딱 살짝 넣어야 되죠. 그리고 딱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펌프를 갖고 살살살살 이제 누르는데, 자, 준비되면 간장기 끝에 식용유나 참기름을 바르고 간장기를 여러 차례 눌러 간장기 안에 공기를 제거한 다음 주입구를 항문에 주입해야 하는데, 이때 환자의 자세는 오른쪽으로 누워야 돼. 오른쪽으로 누워야 장이 밑으로 탁
대장이 밑으로 탁 가서 누워서 잘 들어갑니다. 반대로 왼쪽에 누우면 잘 안 들어가요. 위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야 돼요. 누울 때 오른쪽으로 누워서 뒤쪽에서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환자가 오른쪽으로 누워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환자가 통증을, 주입해. 이때 환자의 자신은 오른쪽으로 웅크리고 누워야 하고 간장기를 천천히 눌러서 통증이 느끼지 않게 희석한 물을 천천히 주입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느끼며 주입하는 것을 쉬어가면서 물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간장을 다 한 후에 환자는 반듯하게 누워요. 다 넣고 나서는 항문을 꼭, 관략근을 꽉 쥐고요. 그 다음에 반듯하게 누워요. 그리고, 좌우로 몸을 슬슬 흔들어요. 누워서. 이제 들어간 사람이, 환자가. 그래야 이 물이 골고루 장 안에 가서 싹 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면 돼. 20분에 30분 참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누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싹 빠집니다. 그러면요, 몸이 가벼워지고, 요거 한 3번 정도만 해도 몸이 엄청 좋아져요. 이건 이제 단식 중에 하면 더 좋고, 어쨌든 속을 비워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장에 변이 들어있는데 하면요, 효과가 별로 없죠. 그렇게 속을 탁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아침, 점심, 저녁을 굶고 하는 게, 저녁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려고 하면 굶고 해야 효능이 좋죠. 굶고 하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 간장기는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항문에 들어간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다 해줬는데, 자, 여러분, 어떤 통이, 요렇게 물통이 1.2리터짜리 물통이 있다 했죠? 물에다가 거기다가 아까 마금일하고 그 소금 섞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항문에다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요걸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해서 2개 다 이렇게 딱 담가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꼭꼭꼭 눌러가지고 요 끝에 물이 축 나오잖아. 그러면 요 스톱 시켜놓고, 요거를 안쪽을 딱 잡은 다음에 요걸 가지고 물에 한쪽에 담그고, 원래 있던 물에 담그고 요거를 항문에 딱 넣어서 요걸 가지고 꼭꼭꼭꼭 눌러. 이제 큰 것도 있습니까? 자, 어쨌든 이게 좀 이거 좀 하는 게 불편하고 좀 해 보이더라도 효능이 어느 정도냐? 아이가 만약에 갑자기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그리고 애가 열이 올라가지고 눈동자가 돌아갈 정도만큼 급하게 취했다. 그러면 병원 가는 동안에 죽어버립니다. 숨이 막혀 죽어버려요. 기도가 막혀 죽거나. 자, 그럴 때 간장을 해버리면 바로 그냥 낫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주일학교 학생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생일이라서 음식을 먹고 지금 갔는데 화요일 날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감기래요. 감기. 기침을 한다고. 그러나 감기가 아니다. 감기는 갑자기 안 든다 절대로. 그래서 그 애가 아마 여기 우리 점심 먹고 집에 가는 동안에 우리 그날 저녁에 늦게까지 또 그랬잖아요. 가다가 또 음식을 먹고 간 것 같은데 그래 아마 내가 볼 때는 급체한 것 같으니까 아이를 급체한 쪽으로 해라 했더니 감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감기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그 급체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걸 지도 물어보니까 배는 안 아프대. 왜 배가 안 아파? 너무 급체하면 배가 안 아픕니다. 사람 머리만 빙빙 돌고 감기 전개. 그러니까 감기가 오는 거는요. 뭘 잘못 먹고 얹히고 난 다음에 감기가 오는 거지. 감기가 먼저 안 옵니다. 절대로. 감기 먼저 안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뭘 잘못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감기가 두 번째로 드는 거지. 감기 먼저 들고 얹히고 이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방을 잘못 해버렸어요. 저는 여기 전화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얹혔으니까 감기가 오는 거다 했더니 우리 집사님은 감기가 와서 애가 지금 열이 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급발로 처방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지금 애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마치고 지금 올라가려고. 그래 내가 급체한 걸 처방을 해줘도 못해. 그래서 지금 애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어서 제가 이거 마치고 점심 먹고 올라가서 지금 해주고 오려고. 이제 간장기까지 지금 따는 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처리해주고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급할 때 또 만약에 고혈압이나 혈압이 와서 쓰러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소가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 귀한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거는 뭐 좀 한 번만 해보면 쉬운데 이게 해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방에 항상 그 따는 거라든지 집사람은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뭐 가족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직접 해주기보다도 엄마가 아기가 있으면 그래서 밤에도 자다가 우리 교회 애들 아프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한밤중에도. 그래서 이제 간장기를 준비해라 엄마들이. 그래서 한 번씩 해보면 방금처럼 이런 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누워서 눕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요것만 있어도 이제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걸 배워놓으시면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대단히. 뭘 먹고 열이 난다. 감기가 들었다. 감기가 들어도 어쨌든 장을 비우면 열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학생 지금 있는데 장을 가서 빨리 비우는 거죠. 장을 비워버리면 열 날 게 없어요. 그리고 장을 비우면 시원해집니다. 금방. 열도 떨어져 비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간장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열이 나거나 감기가 있는데 밥을 먹이면 이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밥을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전체다가 그 위장으로 가서 모입니다. 그러면 애는 감기를 더 지독하게 해버리는 거죠. 왜? 못 이기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왜? 근데 미열이 있는 상태에서요, 아이를 음식을 먹어버리면 애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열은 더 차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려면 안 먹여야 되고 먹으려고 해도요,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요, 단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안 먹으면 애가 막 죽는 줄 알고 막 자꾸 먹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애는 더 잡아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엄마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제 잘못된 방법을 하는데, 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루나, 근데 만약에 뭐 음식을 먹고 잘못되다 하면 두 끼만 굶어버리면 끝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감기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열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감기가 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예, 그거를 이제 잡아줘야 된다. 예. 예. 커피 간장은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지금 소금 마금일 같은 경우는 자연 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약품의 간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독을 하고 또 혹시 대장 안에 있는 어떤 용종 같은 경우도 이건 간장을 하면은 지금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고 우리가 지금 죽염을 섭취하면 용종 같은 거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용종이 있다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있고요. 소금을 먹게 돼서 3, 4개월 지나고 나면 용종은 다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예. 거기 있는 용종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용종도 없어져요. 김해에 있는 김혜숙 집사님은 지금 임파선이 와서 여기 혹이 요 구슬 만한 게 들어있었는데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계좌찜질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거기만 아니고 작은 것도 여기 또 있었는데, 예. 한 군데 생기면요 여러 군데 있답니다.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 이제, 그 생채식, 그 다음에 그 죽염, 그 다음에 계좌찜질 그렇게 하면요, 줄어듭니다. 그걸 만약에 가만히 놔두면요, 악성이 되겠죠. 뭐 악성이 되면 나중에 손을 못 대겠죠. 임파서 나오면 겁나는 거니까. 예. 예? 예. 그거 없어집니다. 계좌찜질 하면 그런 거는 쉽게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막이라든지 티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져요. 아니, 그냥 없어져. 제가 하는 요 자연식 방법을 따라가면 그냥 없어져요. 그거 안 해도. 어떤 거는 또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이런 방법만 따라가도 그 손에 나 있는 이런 사마귀가 말랑말랑해지더니 없어지더니. 우리 큰애가 손에 이 사마귀가 있었는데 죽여먹고 그냥 없어졌어요. 2개나 없어졌어요. 젊은 애들은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최정경 집사님이라고 아까 자가 면역 결핍증 걸린 남편이 이제 추석에 자기 일도 힘든데 원래 추석에 가족들이 와서 막 음식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좀 몸을 무리했는가 봐요. 그래서 치질이 나와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치질 전문이거든요. 치질 전문.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또 가르쳐 드릴게요. 치질 대부분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 하면은 몸을 가로했을 때 와요. 치질은.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 뭐 장례가 있어가지고 한 사흘 가서 뜬 눈으로 샜다. 그러면 치질이 확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힘을 못 쓰고 죽습니다. 표시도 못 하겠고. 그래서 왜 가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치질이 납니다. 그리고 치질이 한번 힘을 뻗치기 시작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띵글띵글 해가지고 절대로 그게 양보를 안 하고 조롱조롱 달리기도 하고 그게 속 안에까지 나가지고 속 지질이 생겨갖고 막 걸음도 못 걷고 막 인상은 한 바가지 쓰고 죽을 지경입니다. 대체로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물론이지만 제가 오늘은 의사는 그걸 수술을 해서 잡아 떼내는 게 원래 의사들인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요. 적석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제가 준비 안 한 건데 그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한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일주일.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보름, 아주 심한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원래는 수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한번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쉬거나 그죠. 한 달 동안 휴양소 가면 쉬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또 나와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방법은 안티프라민 있죠. 이거는 자연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오래 전부터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 안티프라민 색을 사셔가지고 제법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찍어서 붙이십시오. 거기다가. 그리고 뒤에다가 그게 안 허물어지게 잘 이렇게 그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낮에도 해도 되고 심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를 일주일 이상 하면 그게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쭈글쭈글 하더니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안티프라민을 계속 하루에 한 두서너 분 갈아 붙여가지고 계속 붙이십시오. 남자분인데 지금 우리 집사님 그 붙이기가 힘든데 그럼 뭐 대변 누고 나서 어쨌든 붙여 딱 해가지고 그 딱 맞게 딱 붙이십시오.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까지 딱 씌워가지고 어쨌든 해보세요. 해보면 그게 엄청나게 효능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적어지기 시작하면 쪼글쪼글해집니다. 대추처럼. 그래갖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 내가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금 힘이 없어고 쪼글쪼글해져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갖고요. 첫 번째 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거 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처방을 했어요. 두 번째 처방은 뭐냐? 이거는 이제 또 이거 자연 방법 이건 내가 좀 어쨌든 나으니까 하긴 했는데 아까 앞에 분에 이제 또 한 안티프라민에 하나 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속 치질이 있는 경우 아니면 너무 심한 경우요. 일회용 주사기 있죠. 그 앞에 주사기 없는 거 그냥 일회용 그 막대 있는 거 500원이나 1000원 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사셔가지고 앞에 그 주사기 빼버리고 그죠. 핀 그거는 빼버리고 주사기를 딱 빼가지고 그 안에다가 주사기 안쪽 있죠. 요철 있는 안쪽에다가 안티프라민을 이만큼 밀어 넣어. 그리고 주사기 뒤를 갖고 밀어요. 그래갖고 끝에 앞에 주둥이 조그마한 게 있죠. 조그마한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공기를 딱 뺀 다음에 안에다 넣어요. 안에다. 속치질이 있는 경우. 속치질이 있으면 피가 나거든요. 자꾸 터져가지고. 그래서 속치질인 경우도 그렇게 하시면은 붙일 필요는 없죠. 속치질은. 또 쉽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 지나면 수술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수술하러 가면 몇십만 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나와서 또 수술하고 돈 많이 벌어가시네 오늘. 근데 치질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어요. 근데 가로하면 생기고 며칠 저녁 잠을 못 자면 생기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 집사님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빨리 안 들어서 왜 계속 일을 하니까 안 듣지. 고물상을 하시는데 낮에 일을 하고 집에 가니까 또 피곤하니까 그게 안 죽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를 제일 작게 어차피 안 물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살코기만 얻어오든지 사든지 사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동전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게 동그랗게 살코기만요. 딱 오래 가지고 거기다가 죽염을 약간 좀 뿌려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가 아까 보네 그것처럼 탁 붙여요. 그 나는 이거는 왜 놨는지 나는 원리를 몰라요. 근데 나서요. 그게. 그래서 집사님이 2번째 썼는데 쪼글쪼글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름에는 자주 갈고요. 조금 하루에 1-2번 갈고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한 15일 지나면 낫습니다. 쏙치질 같은 경우는 넣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떤 경우는요. 제가 볼 때 자주 나왔던 분인데 한 번만 이걸 해서 없어져 버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기냐. 왜냐면 자기는 주기적으로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가르쳐 줬는데 어떤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못 하더라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도 어떤 사람은 하다가 나중에 수술하러 가더라고, 바보같이. 근데 여러분, 고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뭐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생채식을 하고 몸이 깨끗해지면요, 그 치질이 안 나올 겁니다. 치질이 있던 사람도. 그는 이제, 요거는 부분적인 제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요거는 제가 뭐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건강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하다가, 치질 걸린 사람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한 방법인데, 원래로 돌아가면요, 생채식, 단식, 죽염을 알면 치질도 원래는 안 생겨요. 치질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쉬기만 해도.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계좌찜질 남았는데, 이 계좌찜질의 효능은요, 암도 고쳐냅니다. 암도. 근데 이제, 뭐, 어떤 종기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산에 갔다가 무릎이 삐져가지고 퉁퉁 부었다. 아니면 어디 한 대 맞아가지고 막, 그 피가 벌겋게 멍이 들었다. 뭐 그런 거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어디든지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이 계좌찜질입니다. 근데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저 깊은 데 안에 있으면 빼내지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암도 예를 들어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딱 보이는 거는요, 마고약 같은 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걸 헐어. 그러니까 암이 안에 있는 줄 보이면요, 딱 손에 만지지면은 저걸 빼내려고 하면은 마고약 같은 걸 딱 붙여가지고 한번 한단 말입니다. 거기를 흐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자연요법을 하면요, 거기 고름이 흘러서 나옵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빼낼 수도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있는 데는 우리가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런 데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효능이 잘 듣는 데는요, 요 기관지입니다. 이 폐 쪽. 폐 쪽의 질환은요, 이거만큼 잘 듣는 게 없어요. 제가 아까번에 감기 들으면 한번 해보자 했죠. 딱 하고 나면요, 숨쉬기가 훨씬 수라고 기침의 수가 잦아들어버리는데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정도로 효능이 좋으니까 이 부분 한번 봅시다. 뭐 한 봉지 800원 정도 합니다. 내가 구입해 보니까 슈퍼에 가면은 그 계좌 분 가루로 된 겁니다. 밀가루하고 1:1로 마른 채로 섞습니다. 마른 채로 그렇게 섞어가지고 어린 아이나 당뇨병 환자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계좌를 3, 밀가루를 7로 좀 연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좌를 마른 가루로 섞어 놓고 생수 물을 주전자에 데웁니다. 끓이지 말고 적당하게 데우는데 온도를 정확하게 한 60도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면 효능이 없어요. 너무 떨어져도 효능이 없습니다. 뜨거우면 더 좋을 줄 알고 자꾸 뜨거우면 하면 됩니다. 그 효능도 없고. 그래서 60도로 물 온도를 딱 맞춰서 불을 딱 끄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부으면 안 되겠죠.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걸 뭐라 하지? 이게세요. 근데 이게는데 어느 정도? 수제비 반죽되는 정도. 끈적끈적할. 수제비 반죽을 좀 뭐라 할까? 좀 너무 무르면 안 되죠. 적당하게 뗄 수 있는 정도 크기만큼 딱 되는데, 막 두께를 그게 얼마나 있죠? 한 1cm, 0.5mm나 1cm 정도. 조금 두꺼워 되지만 한 요 정도.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두께로 적당하게 이렇게 딱 해서 패가지고 밑에다가 이런 헝겊을 하나 손수건 같은 걸 탁 상체에다 대고 하면 뭐 더 화상을 덜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뭐 어른들은 안 돼도 되는데 이제 부위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이는 부위다 이런 데는 뭐 대고 하는 게 좋겠죠. 멀거니까 왜 저 사람이 얼굴이 저 뻘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대고 물론 뭐 그 없어집니다 금방
붉은 그런 기가 없어지는데 되고 이때 물 온도가 60도로 해야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60도 해도요, 요 열이 풀풀풀풀 나고 요 심장 부근에 하면은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충격이 옵니다. 근데 다리에 이런 데 해갖고는요, 별로 감각이 없어도 여기 하면요, 막 놀랄 정도입니다. 숨이 가파서 넘어갈 정도예요. 근데 그 게자의 그 매운맛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해독을, 엄청난 해독을 하는데 그 효과가 제일 밑에 보세요. 게자 찜질의 효능은 폐렴, 늑막염, 폐결핵, 후두결핵, 감기, 기침, 신경통, 중이염, 충수염, 히스테리, 심장병, 신장병, 암, 천식 등의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요, 알아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하면은 관절 부위가 점차 좋아지고, 물론 이건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채식을 하고 죽염을 먹고 게자찜질을 같이 동반하면 더 좋겠죠. 그 중간에 보면 먼저 한 부위에 얇은 손수건이나 가재를 덮고 반죽을 고르게 패서 붙이고 그 위에 비닐을 한 불 탁 덮어 열이 안 발산되게요. 자, 그렇게 해서 비닐팩을 덮어서 20분, 뭐 너무 힘들면요 5분, 15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붙이고 탁 떼고 나면요 거기가 뻘겋면요, 아하, 이게 좋은 거고요. 하나도 반응이 없고 감각도 없다 그러면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게 반응이 오면 좋고 반응이 안 오면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심각하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면요, 어느 날 빨간 반점이 생기면요, 호전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하다가 딱 뗐는데, 그 계자가 열이 있거든요. 계자 자체에서 열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떼갖고 또 다른 데 해도 돼. 그렇게 여기에 감기가 드는 사람은 여기 딱 붙였다가 20분 있다 떼가지고 어디 붙여요? 등 뒤에 갖다 붙여. 그리고 아니면 아프던 부위에 어디에다 갖다 붙여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지금 경험한 건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새가족에 오신 분인데,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잠깐 하고 죽염을 드셨는데, 죽염 먹고 한 2주 만에 교회 오셨는데 요 눈 위에가 이만큼 부어갖고 뻘게 가지고 여기 핏발이 서가지고 왔더라고, 여기가. 그리고 진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내가 그 설명할 때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개 가래염증도 있을 수 있다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죽염을 무서 이게 올라왔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왜 올라온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니 죽염을 먹으니까 여기가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온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올라온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옛날에 여기 눈 위에 여기 다친 적이 없냐고? 근데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여기 보세요. 내가 눈 위에 여기 찢어진 상처가 있지요. 옛날에 여기 한데 어디 터져가지고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대요. 그래 그 독이 안 빠지고 있다가 이제 죽염 먹으니까 빠지는 거라 엄청 오래된 건데, 지금 이제 다 나서 가더라고요. 한 3주 됐는지 몰라. 지금 이제 다 나서 간데,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독이 빠졌냐 하니까 여기가 움푹 파져, 나중에는. 푹 파져가지고 안에 공간이 비어서, 그럼 목사님 저거 안 채워주면 어떡해요? 안 채워주면 성행해야지 뭐. 근데 그게 살이 차서 새로 올라가고 지금 원 상태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게 돌아옵니다. 다 빠지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먹고 막 진물이 나왔고 여기 기가 휘어져가지고 해도 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원 상태로 싹 돌아옵니다. 빠질 거 다 빠지고 나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도 여기 내가 푹 들어가서 야 저러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성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시 또 올라온다는. 이게 놀라운 효능이 있으니까 그런 겁낼 필요가 없고요. 자, 어쨌든 여기 비닐팩을 20분 동안 붙이는 게 제일 좋은데 20분 이상 붙이면 안 됩니다. 20분 붙이고 붙인 게자팩은 다른 한 부에 옮겨서 붙여 써도 됩니다. 또 한 부의 반대쪽 가슴에 붙이고 등 쪽에 가서 붙이면 더 기심에 좋겠죠. 심한 통증이나 관절염도 요걸 계속 붙이면 낫게 됩니다. 물론 또 사람에 따라서 안 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건 어디가 좋아져도 좋아지니까 그거를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죠. 또 몸에 종기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7일 정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래 한 번 이상 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왜냐하면 거기가 멀겋게 달아 있으니까 계속 하면은 열이 가니까 안 되겠죠.
붉은 발적이 나면 효과가 좋은 것이고 발적이 나지 않은 것은 중증이나 반복하면 나중에 발적이 생기고 좋아진다. 어쨌든 붉은 그런 반점이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기자 찜질의 효능이 그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혹시 저는 뭐 어지간한 거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 병마다요 제가 치료하는 그런 그 방법을 여기 지금 다 돼가 있어요. 머릿속에도 물론 있고 제 자료 속에도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 중에 불편한 분이나 안 좋은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지금도 알려주기도 하고 더 공부해갖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잊어먹은 건 또 따로 나중에 내가 전화로도 알려드릴 테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이 주무시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자꾸 틀어져가지고 자꾸 아프고 딱딱 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은 생활 습관 속에 있는데 그걸 못 고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이를 나중에 이 틀을 나중에 깎아서 새로 고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꾸 연구도 해보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 주제를 줘야 저도 자꾸 연구를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서 실천해 보니까 하나 자꾸 좋아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목사인데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또 뭐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 분들도 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지간한 병들은 겁낼 필요가 없고 그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서 왔기 때문에 생활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병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우리 교회 청년이 제가 강의한 걸 영상으로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2시간. 앞에 주에 한번 그 앞에 한 거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마 2시간 넘을 겁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혹시 가족분들에게 전화를 있으면 이제 뭐 제로 사고 이리저리 했는데 한 개 5,000원이니까 지금 5개 위에 또 해놓으라 했는데 필요하면 가져가셔서 한 번 모시고 오는데 경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뚝 보면 몇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서 인식이 안 되면요 먹으라 하면요 니나 먹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식 안 된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요 예. 예, 다 잘라내고 뭐 난리 납니다. 그게 이렇게 하지 정맥류도 결국은 그 혈액 자체가 깨끗하지 않는 상태로 혈액에 압력을 주니까 자꾸 티 올라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제가 하지 정맥류가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런 방법보다도 원래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걸 따라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요 있다 해도 전혀 우리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될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좋아질지 참 사실 몰라요. 근데 이걸 해보면은 난데없이 어딘가 좋아져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좋아졌는데요 하는 얘기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 하지 정맥류가 뭐 좋아지든지 낫든지 뭐 그렇게 할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좋아지는 데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지 정맥류도 나중에 어떤 분이 해보고 목사님 제가 하지 정맥류가 있었는데 이게 하지 정맥류가 있어도 고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딱 그 문제만 아니라 그 분은 다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은 대체적으로 자기 식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생활 속에 뭐가 문제가 안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 가는 날 어느 날 자기가 하지 정맥류 때문에 막 고통을 겪거든요. 그게 아프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좋다 하는 그런 반응이 제가 볼 때는 나올 겁니다. 분명히 생각지 않는 곳에서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를 딱 목적으로 해가 왔는데 그게 안 고쳐지니까 아이고 실망하고 가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안 고쳐져도 관계없어요. 다른 데가 어차피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어떤 걸 하나를 목적으로 해가 오면 그 성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제가 몸이 고장났는데 30-40년 걸렸는데 그 뭐 한 몇 달 안에 다 고쳐질 수도 있고요. 안 고쳐지는 분은 시간이 가면서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따라 할 수 있는 거지. 뭐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게 따지냐고 그렇게 나오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그 유기농 그 한살림 같은 데 가서 있는 재료들을 뭐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사서 나중에 필요한 분들에게 뭐 같은 가격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뭐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가져가시고요. 요 자료는 우리 청년부들이 제작을 해서 제가 뭐 만든 경비가 들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청년부 자기들 내가 주라고 필요한 거는 만들어서 내한테 주고 필요한 이거 파는 경비는 너가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가 준 거니까 그냥 뭐 이게 세개 하나가 5,000원 하는데 감고 뭐 이리저리 해서 본인들이 쓰도록 제가 한 거니까 필요하시면 뭐 우선은 뭐 한두 개는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10개 그리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 해 가시고 이걸 한 강의만 들어 가지고 이게 다 이해하기는 또 쉽지 않고요. 또 병도 제가 어떤 사람은 하나만 딱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 병이 다 나사버리면요. 다 굶어 죽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병이 만 가지라. 5만 가지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할 일이 사실 많아요. 또 많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이렇게 강의가 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전도하러 다니면 니 병이나 고치라. 그러나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 그분들보다 더 한 발 앞서 있어야 되지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단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면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야채 수프라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야채 수프를 계속 먹으면요. 무기수산이 축적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들도 합니다. 야채 수프를 3개월 이상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3개월 이상 먹으면. 야채 수프를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야채 수프 먹고 몸이 좋아진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좋아집니다. 당분간은 뭐 소변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나오고 몸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는데 3개월 이상 먹으면 무기수산이 정체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삶은 음식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는 먹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도 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생채식은 여러분 돈이 안 돼요. 왜요? 주장이 안 되니까 첫째. 또 단가가 안 높아요. 가공을 해야 우리나라 사람 비싸게 사 먹지. 생거 주면요. 이 풀이가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채소 주지 마라. 주지 말고 조금 생산해가지고 장로님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조금만 고생하고 진짜 이 강의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야채를 귀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자.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는 게 좋겠다. 계속 뭐 그 시중가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고생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목사님께 그랬대요. 채소가 크니까 빌어준 거 아이가. 장로님 상처 많이 주죠. 장로님 열받아갖고 안 하려 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이렇게 고온일 때는 채소가 잎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현장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우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는데 채소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죠. 시중처럼 맞추는데. 그래서 그게 좀 커도요. 감사하게 먹어야지. 그걸 갖다가 빌어준 줄 알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우리 장로님께 상처 주면요. 뜻도 아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 다 친 거 먹어요. 지금 배추 심을 때 제가 일반 들판에 가보니까 배추 뿌리 놓고 배추잎이 요만큼 나왔는데 하얀 DDT 가루를 논에 그대로 그 배추 위에다 그냥 밀가루 뿌리듯이 뿌려놨어요. 그건 다 살충제입니다. DDT 살충제. 사람이 묵으면 바로 적사합니다. 벌레 못 먹게. 그런 배추를 우리가 먹을 겁니까? 그거? 그런 심각한, 그게 우리 장로님도 안 해보고는 그 정도까지 몰랐대요, 우리 장로님. 내가 얘기만 해도. 이렇게 강의할 때는 몰랐대. 직접 해보니까 약 아니면 하나도 농사 못 짓고 있더라는 걸 실감을 하고 지금은 이건 낸 돈을 떠나서라도 필요로 하고 이걸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만 줘야 되겠다. 투덜거리고 뭐 좋네 안 좋네 따지면 그 사람들은 아예 먹을 그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주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먹고요. 여러분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건 채소를 많이 먹는 건 좋은데 농약이나 아니면 제초제에 오염된 채소를 많이 먹는 건요. 도리어 몸에 독을 쌓는 거니까 시장에 있는 채소는요. 제가 볼 때는요. 100% 약치고 제초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가서 채소 이만큼도 사오질 않습니다. 하나도. 사면 무조건 다 약입니다. 그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장에 걸 먹지 않고 아니면 본인이 채소밭을 하나 만들어서 심어서 먹든지 그렇게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벌레 먹으면요. 갈아 엎어버려요. 캐로 심어. 또 벌레 엎으면요. 벌레 안 먹는 종류를 또 골라.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벌레 안 먹는 것만 골라라. 그 채소 종류 중에 좀 맛이 없어도 그런 것만 심어서 줘야 되지. 그거 뭐 때 맞출 거라고 자꾸 벌레 먹는 거는 심지 말고 벌레 안 먹는 종류만 심으라. 벌레 안 먹는 게 사람 몸에 더 좋더라고요. 벌레 안 먹는 종류가 더 여러분 사람 몸에는 좋아요. 맛은 별로 그래도 좀 씹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하고 그렇게 드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식당에 뭐 사모님이 밥 좀 준비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우리 장로님이요. 그냥 주셨어요. 그냥 장로님 농사 지은 건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좋겠죠. 어쨌든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도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시간 내서 해드리고 누구에게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또 뭐 여러분들이 배워서 또 복음 전하는데 쓰고 이웃들하고 이렇게 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초청해 오기도 좀 싫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강의는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하니까 이게 교회의 근사님들이 뭐 어떤 그 구역 근처라고 충돌이 돼가지고 오시고 싶은데 못 오고 자꾸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리고 제가 극동방송이나 CT에서도 안내에다가 오늘 우리 진해에서 오신 분은 제가 극동방송 게시판에다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 오셨답니다. 그래 한 분 오신 것 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건강을 더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는 그렇습니다. 식생활 습관 또 본인의 삶의 자세 우리의 인식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게 이 균형을 맞추어야 본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항암 치료도 불가능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암이 걸린 사람에게. 그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우리 음식들로 바꾸지 않으면 병이 걸려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채소 먹으니까 뭐 기생충 하는데요. 생식을 하는 사람은요. 기생충하고 땀 쌌습니다. 기생충이 살 공간이 없어. 왜? 하루에 한 번씩 다 빠져나가니까. 기생충은요. 머물러 줘야 그 기생충이 몸 안에서 삽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고 채소를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생길 수가 없어요. 생채식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우리가 절이거나 삶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생충이 그거 좋아하지요. 생채식은요.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여러분 벌레가 막 먹고 있는 채소 위에 우리가 상추라든지 아니면 그 채소 속에도 그 아주 그 향기가 지독한 채소 있잖아요. 뭐 게자 같은 거라든지 게자채라든지 이런 걸 확 접을 내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벌레가 있는 채소에 싹 뿌려버리면요. 벌레가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채소가 약이라는 겁니다. 채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당귀라든지 이런 채소들을 우리가 먹으면요. 기생충이요.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 속에서. 또 그리고 빨리빨리 빠져서 없고요. 고기 먹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 병을. 그래서 뭐 연세가 드셨는데 뭐 고기 한번 먹는 거에 관계없지만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단백질 종류는 멸치 국물도 드시면 안 돼요. 암이 한번 걸렸던 사람은 멸치 국물도 드시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요. 전체 다 암의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생활 습관을 고치고 또 요 뭐 강의 시간 말고도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다음 강의 때는 또 안 믿는 분들 다 보니까 믿는 분들인데 안 믿는 분들 뭐 이런 교회에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요. 제가 전도 안 합니다. 절대로. 그분이요. 아 목사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 그렇게 말 나올 때까지요. 제가 기도도 안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배려하니까
뭐 교회에 오니까 예수 믿으라 풀란갑다. 또 목사님이 또 뭐 자꾸 예수 얘기해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괜히 또 입장 곤란할까 싶어서 그래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모시고 오세요. 전도하는 기회로. 저도 뭐 목사 안 하고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목사 또 목사 얘기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어 목사 이름표 달았는데 안 달고 할 수 있으면요. 복음만 전해진다면 목사나 뭐 일반 사람이나 뭐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이해가 되는 데는요. 몇 강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 교인들은 뭐 목사님께 많이 들어서 이해가 쉽지만 보통 사람이 와서 듣거든요. 에이 그 뭐 강의 풀먹는 얘기 아이가. 풀먹는 얘기 아닙니다. 병이 실제적으로 고쳐지는 오늘 막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이 오늘 바쁘셔서 못 왔는데 근사님 다리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한번 보고 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어나서 우리 근사님 다리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올라가가지고 그 책상 위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잡아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한번 근사님 요 의자 위에 한번 올라가서 근사님 그 위에 의자 올라가 보세요.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 예. 앞으로 와서 그냥 한번 보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내려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나으셨어요. 지금은 관절염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항상 부어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목사님 대접해 해라 해가지고 대접해는 이제 한 3번 했어요. 나도 일하는데 지금 괜찮거든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근사님 많이 빠진 거고 우리 근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다리가 지금보다 원래 이제 전혀 하나도 안 했을 때 이 다리가 지금 이거보다 더 컸었거든요. 그렇게 평생 살아오신 거라. 그러다가 이제 알고 지금 이제 소금 먹고 계좌팩을 하면서 이거보다도 원래보다도 배나 좀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진물이 터져갖고 온데 줄줄 흘렀어요. 여기 다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한번 불어가지고 이게 막 이런 진물이 막 줄줄 흘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볼 때는 막 가족이 막 학을 때린 거야. 이제 호전 반응이 오니까. 이게 소금 묻고 계좌팩 하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한 일주일 전부터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다는 안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또 아래 또 했거든요. 아래 또 했는데 약간 좀 부었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 다리가 지금 3분의 2로 줄어들어야 돼요. 전체 이렇게 다. 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부터 시작해 발목까지 하여튼 3번째 다 했어요. 이제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무릎에만 하고 근사님 같은 경우는 한약을 너무 오랫동안 드셨어요. 저 허리 고칠 거라고. 근데 이제 무릎만 딱 안 좋은 무릎에만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빠져내려가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고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근사님이 약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 되니까 몸이 억수로 피곤을 느껴요, 지금. 예. 인산죽임, 삼정죽임을 쓰고 있고, 뭐 필요한 몇 개는 지금 오늘 구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몇 개는. 그리고 죽염 감립차를 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감립차를. 그 감립차를 반드시 끓여 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6개인가, 몇 개 오늘 내가 오면서 어제 사는 게 있어서 유기농에 가서요. 그래서 그대로니까 그대로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골고루 하셔야 어떤 반응이 탁 나오면요. 그때 전화로 오면 제가 체크를 딱 해보면 어디가 빠졌는데 어떤 부위는 보충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육류를 많이 드신 분들은 다리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 반응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이겨나가셔야 돼요. 이겨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 죽염의 효능 플러스
또 우리가 이런 풍력의 효능, 이제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아따, 너무 많다. 못하겠다. 그래 나올까 싶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진짜 그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고치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하는 걸 다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그 가르쳐 주면 한 가지 할 때마다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 할 때마다 몸이 좋아지니까. 예. 우리 장로님은 나중에 제가 각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장로님이 각탕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요거 한 개 할 때마다 반응이 이 사람은 요거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고 이거 사람 요거 해가 좋은데 기본은 제가 아까 했던 요 몇 가지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 요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보조 요법 하나하나의 효능이 엄청난 효능을 또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한 개 사람에 따라서 또 가르쳐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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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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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좌찜질 하시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하면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는가 한번 더 물어봐요. 정확하게. 예, 물어보시고 아까처럼 반듯하게 주무시라고 얘기하시고 계좌찜질 하시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육류를 조금 피하고 죽염 드시면 거기에 반응이 와. 여기가 아플 겁니다. 낫기 전에. 예. 고혈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죽염. 그러면 우선 그 듣는 것만 해보세요. 빠듯하게 주무시는 거. 예. 어머니도 그쪽으로 주무시는 거 아니면? 한번 물어봐요. 예. 예. 예, 예, 해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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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약으로 그 만들어져 있는 거요. 조그마한 거.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화학약품이 들어있어서 안 돼요. 장을 흘 수도 있습니다. 그건 쓰지 마세요. 예, 제가 얘기한 마금일. 예. 아까번에 제가, 예, 그런 거. 어떤 거? 예, 예, 예.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던 거예요? 예, 1.1리터.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럼 그거 사시면 돼. 그러면 안에만 아까번에 그 소금하고 마그미를 이어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 그거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런 거 사시면 돼. 안에 알은 하여튼 우리가 만들어 이으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좋네요. 근데 그거를 비상용으로 다 집에 한 개씩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걸 이제 한 번만 보면 할 수 있는데. 예. 예. 아, 장로님 내가 각탕을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각탕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장로님. 장로님 지금 다 하셨는데 각탕을 해도 혈압이 고칠 수도 있는데 각탕 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장로님 그릇 파는 데 가면은 우리 국자통 제일 작은 거 동그란 거 있어요. 그 높이가 우리 발 무릎에 채 오기 전에 이만큼 오는 거 있습니다. 국자. 아니, 알미늄. 서대면 너무 비싸서 무거워서 안 돼요. 알미늄으로 된 국자통 제일 원형이 작은 거 이만큼 오는 거 있어요. 저 부림시장 그 지하도 내려가는데 본 게 그것을 제가 사고 왔거든. 노란 거 말고 그냥 일반 서대인색으로 된 게 있어요. 알미늄으로. 예, 그거 얼마 줬는지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모르겠는데, 예, 동그란 거. 예? 예, 푹 파진 거예요. 예, 동그란 통. 국통, 예. 우리 군대에 쓰는 국자통, 그런 거. 자,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보일러 물을, 원래 온도를 65도 정도 올려가지고,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뜨신 물을 받으세요. 근데 뜨신 물을 한 3분의 2쯤 받고, 찬물을 갖고, 엮고, 온도계를 하나 사가지고, 온도가 딱 43도.
그리고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2리터 주전자에나 큰 주전자에 한 그릇 받아놔요. 같이 60몇 도짜리 온도 뜨신 물을 받아놓고 담요를 뒤집어 쓰든지 위에 무릎에 덮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다가 20분. 그런데 물을 자꾸 부어가지고 43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리고 다른 통에다가 아니면 뭐 그냥 찬물 샤워기로 나중에 마치고 나면 5분 그 다리 부위를 찬물로 싹 해야 되거든요. 예, 20분 끝나고 나서. 근데 그러면서 뜨신 물을 가지고 자꾸 마셔요. 그러면 이 열이 오르면서 땀이 흠뻑 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 혈액순환이 엄청 좋아지면서 이거를 한 5번쯤 이렇게 하고 나면 몸살 기운이 약간 있고 하고 나면 몸살 기운이 약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요 각탕 원리입니다. 간단한 건데 각탕.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각탕입니다. 이름이 각탕. 예, 각탕. 그게 이제 찬물, 뜨거운 물 각각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탕이라고 이름. 예, 43도로 자꾸 옆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일러 65도 정도에 딱 해놓고 뜨신 물을 받아가지고 3분의 2 받아가 찬물을 받아가지고 43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뜨신 물을 한 그 주전자 큰 주전자에 받아놓고 자꾸 식으면 41도로 내려가면 43도로 41도에 내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해드리면 진짜 좋은데.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욕탕에서 하든지 아니면 세탁하는데 그 방에서 하지 말고요. 물이 아까 자꾸 흐르니까. 그러니까 보일러실이나 어디 그 공간을 물이 마음대로 흐르는데 거기서 하셔야 돼. 의자 갖다 놓고 앉았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식사하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래 합시다. 예.